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학으로는 모든 치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나 자신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병 자체의 고통보다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치매라는 긴 여정을 마주하게 된 가족들의 혼란과 갈등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끝났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라며 눈물 짓는 보호자분들을 보며 전문가들은 뇌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라는 긴 터널을 함께 걸어가야 할 환자와 가족들이 무엇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온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환자의 존엄과 가족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두려움을 용기로, 막막함을 계획으로 바꾸는 희망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 환자 본인과 가족들은 큰 충격과 함께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진일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아닐 거야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40년의 경험으로 단언컨대 진단 직후부터 초기 단계까지의 시간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환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치매라는 병을 가족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 앓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 보호자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가 모두 모여 치매가 어떤 병인지, 앞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꾸 화를 내시는 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구나. 어머니가 물건을 뒀던 곳을 잊어버리는 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병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인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함께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를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환자는 점차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력이 남아있는 초기에 환자 본인의 뜻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먼저, 법률적 재정적 준비입니다.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지, 중요한 계약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등을 미리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다툼이나 금융 사기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적 결정입니다. 향후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의 마지막 존엄한 선택을 가족들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양계획입니다. 앞으로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지 아니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환자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환자의 바람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더 큰 혼란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지원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돌봄을 오롯이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홀로 고군분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잘 갖춰진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상담, 정보 제공, 사례관리 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치매 통합 지원 허브입니다. 진단받은 즉시 가장 먼저 방문해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받으세요. 다음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시스템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밥 먹었는데 왜 또 밥을 안 주냐고 화를 내고 내 돈을 훔쳐갔다며 가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환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드셨잖아요. 제가 왜 훔쳐가요? 하며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대처 원칙은 환자의 감정을 읽고 환자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행동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사실을 따지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1. 기억력 장애. 환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방금 했던 질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죠. 이때 또 물어보시네요. 하고 핀잔을 주면 환자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상처받고 더 불안해합니다. 대신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답해주세요. 집안 곳곳에 날짜, 요일, 가족 사진과 이름 등을 붙여두는 환경 개선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그땐 그랬죠 하며 함께 추억을 이야기해주세요. 환자에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행복한 기억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주는 겁니다. 상황 2. 도둑 망상. 환자가 물건을 둔 장소를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의심하는 도둑 망상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이때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면 환자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일단 그러셨구나, 속상하시겠어요 하고 감정을 먼저 받아준 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여기 있네요. 혹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자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눈에 잘 띄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 3배회. 환자가 현재 있는 곳을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막아서면 환자의 불안감과 저항만 커집니다. 먼저 어디 가시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네, 곧 가셔야죠. 그 전에 저랑 같이 산책 한 바퀴 하고 가실까요? 혹은 신발 신기 전에 간식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환자의 옷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고 경찰서에 지문 사전 등록을 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행동 그 자체와 싸우지 말고 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보호자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만난 수많은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더라면,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더 나빠지신 것 같아 하며 스스로를 탓하죠.
치매 돌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라토너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고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탈진하고 쓰러져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10명 중 8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를 보호자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환자는 기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환자도 살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째, 완벽한 돌봄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완벽한 간병인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내려는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힘들만도 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둘째,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환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나 주야간 보호센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가가 당신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잠시 쉼표를 찍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지원군을 만드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다른 가족, 친구, 이웃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교실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정보를 교환하고 눈물 흘리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안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넷째,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하고 기록하세요. 힘든 돌봄 과정 속에서도 분명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잠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셨던 순간, 아버님이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던 순간, 그런 순간들을 감사 일기처럼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힘든 기억에만 매몰되지 않고 긍정적인 순간들을 되새기는 연습은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당신 자신을 부디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 진단이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환자와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에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병을 함께 공부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법률적, 의료적 계획을 세우며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 같은 국가지원 시스템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치매 증상에 대처할 때는 사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환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 대신 공감을, 통제 대신 관심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가 먼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의 긴 연구와 진료 여정의 끝에서 깨달은 것은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결코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어제의 일을 잊을지라도 오늘 느낀 따뜻한 감정과 존중의 느낌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불행에 대비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즉 환자의 존엄,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노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문가와 국가 시스템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얻은 지식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여정을 저 튼튼백세가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